그래서 지금 질문을 돌아가서 그 독일 총리와 아까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던 것을 보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발언은 조금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말씀하시긴 했지만 독일 총리와 조금 나눴던 대화를 공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안 했습니다. 내용 브리핑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서로 서로 간단하게 공개한 건 있습니다. 아니 상관없고 그래도 최초의 양자회담인데 내용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일단 따로 자료로 좀 냈습니다. 자료를 냈어요? 예. 네, 자료를 냈는데 안 보시는 모양이네. 독일 총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그건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까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군사안보 측면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인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또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발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뭐 어차피 한 3, 40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독일하고 얘기가 너무 많이 길었죠. 한 40분. 네, 길게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프랑스 40분, 중계를 한 독일이 한 20분 회의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독일 프랑스는 역시 우리가 꼭 방문하든 또는 프랑스 미테랑이 아니지 누구지? 그런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에 방한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네, 이번 연합뉴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합뉴스 TV의 성승환입니다. 남아공 주의식을 오시기 전에 경주 에이펙을 저희가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았었는데 이번에 손님으로 한번 모셨고 3년 뒤에는 저희가 다시 주의식을 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거는 좀 신경 많이 써야겠다. 그냥 더 많은 국가들이 오니까 이런 걸 좀 신경이 되죠. 마이크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말썽이 되군요. 우리가 국내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이제 어디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건 정해졌는데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는 아직 미정 상태라서 그에 맞춰서 준비는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펙은 김민석 총리께서 워낙 잘 챙겨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 회의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제회의는 어쨌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상태인데 세밀하게 준비를 잘 안 하면 좀 국격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국경제 문제부터.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모디 총리가 조선업 협력을 얘기를 하면서 소다자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디 총리는 이제 조선부 분야 협력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예로 든 게 인도, 한국, 일본 이렇게 3국 간 조선 부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제안은 잘 들었고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세계일보.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각국을 방문하실 때 뭐 AI라든가 뭐 기본 AI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그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AI 정책하고 관련해서
관련해서 국민이 좀 협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분명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G20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도 AI를 어떻게 공정하게 잘 활용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두를 위한 AI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AI는 우리 국민 모두도 포함되지만 세계 모든 나라도 동시에 포함합니다. 근데 대개의 나라들이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정 몇 개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점에 대해서 정상들 중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걸 투자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그렇다고 끌려가기는 어렵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이집트 대통령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인데 앞으로 결국 세상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어 갈 거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동행하는 게 그래도 낫다. 그래서 한국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고 그 점은 동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획 중에도 제3세계의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제3세계와 협업을 해서 제3세계를 독립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히 LLL 시스템을 포함해서 좀 구축을 함께 해주자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길이기도 하죠. 의외로 이 분야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 관계 구축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중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송정훈 기자. 네, 대표님 서울경제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금 12일 만에 G7에 가셨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화 한국이 복귀했다,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어느새 한미, 한일 그리고 아세안의 AP까지 G20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 사이에 대통령께서 보실 때 회의 정상들이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2028년 G20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지론이 지방도시를 생각을 하시니까 지방에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쉬운 말씀 먼저 드리면 2028년에 할 일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내후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글쎄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숙소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라서 인프라 구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쉽게 단언하긴 좀 그렇고 또 했던 데서 또 하긴 좀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당선 직후에 캐나다에 갔을 때 그때는 사실은 저도 정신도 없고 저도 몇몇 정상들 얼굴 아는 사람들 내가 혼자 사진에서만 봤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느낀 건데 대한민국의 위상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G7 회의 갔을 때 느꼈고 그 후에 아세안 APEC 또 이번 G20 이런 회의를 가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정말로 높아지고 있구나 이걸 정말로 느낍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찬을 합니다. 문화적 역량. 그리고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말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죠. 정치적 얘기니까 계엄 얘기나 계엄 극복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놀랍다. 이런.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가진 국제적 위상,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저력을 기반으로 우리가 국내에서만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는 걸 넘어서서 좀 세계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길을 열어갈 수 있겠다. 이제 기업들도 진출하지만 이제 문화 진출 또는 뭐 하다못해 한글 교육 수요가 너무 넘쳐가지고 대대적으로 한글 교육 과정을 좀 확대할 계획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국 세계로 나아가서 대한민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문화 현상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뷰티든 아니면 푸드 식품이든 뭐 컨텐츠 다른 뭐 드라마, 영화, 뭐 노래 정말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 잠재력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외교 관계로 좀 문을 열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가능성은 일단 크게는 기업들이 뚫어가겠지만, 또 우리가 문화 전파를 통해서 좀 토대를 단단하게 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개별적인 아이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아공에 한 분이 코코로라고 하는 일종의 식품 뭐 이런 걸 수입해서 파는 일을 하는데, 남아공이 수입 규제가 좀 심한 모양이에요. 아직 체제 정비가 안 돼가지고 됐다가 안 됐다가 뭐 될 것 같은 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건 되고 막 그런데요. 하여튼 시스템이 좀 안정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분야에서도 할 게 참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정부 하기에 따라서